안녕하십니까. 제70회 황당한 1단계 미중 무역 딜. 중국은 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을까? 금융 시스템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무역 휴전이 필요했던가? 미중 관세 전쟁의 1단계 협정이 체결되어서 일단 관세 인상 흐름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 2주 뒤쯤에 나온다고 합니다만, 현재 이제 디테일한 그림은 알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이 왜 이런 불리한 딜에 동의를 했을까? 대부분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불리함을 넘어서 이 중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한데요. 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권, 이제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서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인 언급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국이 이를 준수할 경우 대단히 심각한 추가적인 공경에 처하기 때문에 개괄적인 협정 발표문에 다들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발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협상단은 1단계 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는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정확하게는 기술 이전 강요입니다. 이제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와 외환 부문의 개선과 그리고 중국은 향후 수년 동안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협상단은 이 개선에 대한 세부 내용과 중국이 추가로 구매하기로 한 농산물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은 중국에서 이제 현재 한 5천억 불 정도를 이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3,700억 불 정도의 지금 현재 관세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 추가된 1,200억 불에 부과된 15%의 관세를 7%로 낮춰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부과된 이제 2,500불에 대한 관세 25%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관세도 고려하지 않고 향후에 이제 무역 진행의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 정도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오는 특기사항을 한번 봅시다. 중국이 내년에 400억 불의 이제 미국 농산물을 구매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500억 불 수준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라이트하우저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향후 2년 동안 중국향 미국 수출을 2천억 불까지 늘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 황당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역 전쟁 전에 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규모가 한 200억 불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을 400억 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도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수입한 농산물 규모가 예전에 한번 이제 250억 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농산물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가격이요. 왜냐하면 유가 자체가 이제 100불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때가 한 2012년도 정도 됩니다. 이때 농산물 수입 규모가 이제 250억 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0억 불 정도로 이제 노멀라이즈 되다가 최근에 무역 전쟁 이후 이제 그것이 100억 불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딜이냐 하면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돼지 열병으로 이제 물론 중국의 현재 심각한 식량 상황입니다. 돼지 열병으로 2019년도 이제 중국의 식품 인플레는 18% 이제 모두 다 합쳤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인플레는 거의 80%에 육박했습니다. 이 중국은 현재 인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량의 식량 구매가 필요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국으로부터 400억 불치를 내년에 수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축 사료와 식용으로 구매하는 콩의 경우 무역 전쟁 전에는 이제 브라질과 미국이 절반씩 차지했습니다. 협정대로라면은 이제 모든 양을 미국에서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예를 들면 한 톨도 수입 안 한다는 가정이죠. 근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콩의 경우 중국이 직접 투자한 농장에서 수입하는 양이 압도적입니다. 딜이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중국 기업이 이제 거기 투자해서 중국인이 투자해서 생산한 콩을 수입하지 않고 미국산을 산다. 그러면 그 콩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기술 이전 강요는 이제 개선 가능하겠죠. 당연히요. 근데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준수하겠다고 나서면 중국 기업들이 겪게 되는 후과는 엄청납니다.
이 중국이 자체 브랜드로 생산하는 제품에 이 정밀한 심사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미국 기업이나 뭐 선진국 기업들의 기술이 도용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뭐 추가 생산품은 뭐 당연하고 뭐 심지어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한 로열티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따라서요. 현 상황에서 중국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절대로 아닙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차이슨 청소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차이슨 청소기 많이 팔리죠. 좋더군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 차이슨은 이제 다른 브랜드로 이베이를 통해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다이슨의 주문 생산업체가 빼돌린 기술로 만들었다는 것이 거의 정설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들 중에 이런 방식으로 선진 기술을 훔쳐서 만든 제품은 셀 수가 없다고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뭐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로열티가 부과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관세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서비스 부문의 경우 또 다른 심각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뭐 스타벅스나 KFC 같은 업체의 상표를 도용한 유사 상표들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탄압이 뒤따르게 됩니다. 금융 서비스의 경우 이제 별도의 로드맵이 전개되고 있고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뭐 또 다른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와 외환 시장은 미 무역 대표부보다는 이제 미 재무부에서 직접 협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협정과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크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과연 향후 2년 후 중국이 미국 제품 2천억 불치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 가능한 품목이 얼마 안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인데 만약 굳이 하겠다면은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 같은 이제 에너지를 사올 수는 있습니다. 뭐 셰일가스나 뭐 원유를요. 그런데 이 잠재적인 적국에 에너지를 의존한다. 뭐 동시에 식량 자원도 전적으로 의존한다. 중국의 외교 전략적 시각에서는 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시진핑의 관세 절하 요구를 이 반의 반도 이제 트럼프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망신에 가까운 딜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뭐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이 발표되기 2주 전에 트럼프는 홍콩 인권법과 또 이제 위구르 인권법 모두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인은 이 중국의 험악한 경고 뒤에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인 앞에서 시진핑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삼전도의 굴욕에 가까운 협정에 동의를 했습니다.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점을 제외하더라도 중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는 것은 결국 중국이 또 다른 형태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목적은 첫 번째, 12월 16일 이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저지했습니다. 뭐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기부과된 관세를 낮추는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요. 그러나 이로 인해 중국이 대미 무역에 있어서 얻게 되는 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이제 중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의 탈출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효과.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노림수라고 보는데요. 두 번째는 불안해지는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노리는 것. 결국 이 두 가지가 핵심 이유가 아닌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의 회사채가 디폴트 상태로 빠져들고 있으며 상당수의 군소지방은행들이 예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제 대형은행에 합병이 되는 추세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랑 달라서 이제 군소지방은행 역시 지방정부나 국영기업과 연결되어 있고 사실 준 국영은행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혼란스러운 뱅크런 없이 비교적 현재까지는 상황은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정확한 실상은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하는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군소은행들의 통폐합은 정부 주도로 질서 있게 진행되는 어떤 통제된 구조조정으로 이제 외부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영기업 회사채 디폴트나 은행 통폐합이 현재 이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묵시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최종적인 직업은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는 일반적 낙관론에 근거한 것일 뿐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이제 국영은행의 부실은 뭐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뭐 대외은행의 이제 대외 채무 역시 결국은 정부가 떠안는다. 뭐 이런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뭐 사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이 특이한 유동성 위기의 동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유동성 위기에 들어가면 이제 네 가지 징후가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금융 거래가 힘들어집니다. 뭐 주식을 사고 팔고 채권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마켓 뎁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큰 규모의 거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이제 증가하게 되죠. 네 번째는 유동성이 이렇게 양극화가 됩니다. 안전자산과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이제 안전자산의 이제 유동성이 급증하게 되고 위험자산은 이제 뭐 드라이드업 이제 완전히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중국의 금융시장은 뭐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국가 주도의 이제 질서 있는 부실 정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뭐 추정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뭐 진정한 내부 사정은 문제가 폭발하기 전에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중국에서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한다면은 일본, 뭐 싱가포르, 유럽 이런 곳에서 먼저 징후가 나타날 겁니다. 무역딜의 세부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물론 내년 1월이라고 그럽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뭐라 언급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대단히 기이한 딜임은 분명합니다. 일단 중국이 이 미국의 머리를 조아린 정도가 아니라 뭐 저는 처박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북한처럼 지키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